부실이야기 184회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주제로만 영상 2개로 나누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계산 방법이 아닌 공제를 받기 위한 법률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영상, 가족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잘 되는 경우와 두 번째 영상, 협의가 안 되어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에 공제받기 위한 요건, 이렇게 나누고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주제를 다룹니다. 상증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조문상 분할이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을 더 줄여서 분할 기한으로 칭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4월 중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10월 31일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분할 기한으로 봤으니 다음 해 7월 31일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때까지 분할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법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딸, 아들 이렇게 총 3인이 있다고 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는 배우자가 가지고 예금은 아들이 가지고 주식은 딸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절차 또는 지자체 등 기관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냐 궁금해집니다. 조문상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것을 분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은 등기해야 하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게 발급됩니다. 차량은 등록해서 차량 등록증이 나옵니다. 상장 주식은요, 증권사 통해서 상속 처리로 대체 출고시키면 되지만 어쨌든 여기엔 명의개서라는 것이 내포된 겁니다. 주주 명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 차량, 주식 같은 것처럼 그 재산마다 명의자가 표시되는 공문서가 발급되는 재산 종류는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줘야 비로소 분할됐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예적금, 증권사 예수금, 기타 금융상품, 보험금 이런 재산은 배우자에게 분할했다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금과 보험금 합쳐서 10억 원, 등기 등이 안 되는 재산이니까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표면적으로만 배우자가 8억 가져간다고 상속세 신고하고 실제 이 중 3억 원만 배우자가 가져가고는 나머지 7억을 딸과 아들에게 분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상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해서 분할은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등기가 필요 없는 현금성 재산을 포함하여 민법상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을 요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보이는 서식을 받아서 상속세 신고하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나열하고 항목별로 누가 가져가는지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있으면 어차피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서가 필요한데 맡긴 법무사분들이 만들어주죠. 이때 법무사에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서 작성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협의분할서 내용대로 가져가야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4월 중 사망하고 10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하는 과정에 상속인 3인은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 없이 원만하게 협의분할계약서 작성도 끝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눠 가졌고요. 그럼 이로써 법조문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했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강조하려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상증법 제19조 제2항을 다시 봅니다. 뒷부분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므로 의무 규정입니다. 조문상 분할사실이란 가족끼리 작성한 협의분할서를 말하고요. 이 협의분할계약서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초보 세무사 입장에서 아찔해지는데 협의분할계약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부터 30억까지 민법상 한도로 공제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할 때 배우자 공제를 15억 원으로 넣어놓고 아무런 행동 없이 상속세 신고했으니 됐겠지 하고 세무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배우자 공제 15억이 부인되고 최소 공제 5억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분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부인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 서식 중에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상속인별로 얼마 분할했는지 재산 목록과 금액을 기재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 이 서식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분할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판례까지 존재하는 쟁점이 큰 부분이라 아무 문제 없게 하려면 꼭 이 서식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상속인들 모두 도장 찍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무와 결합해서 생각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가족 간 협의가 잘 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대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끝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가져가는 만큼 공제를 받는다는 개념은 배우자 분할이 확정되어야 상속세도 확정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사와 소통하여 배우자가 얼마를 가져가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므로 신고기한 내 재산 분할을 끝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세 신고 막바지 단계에 이르르면 배우자 몫의 재산 목록이 확정될 테고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하면서 동시에 이 협의분할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기한 이후 9개월이나 분할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를 꼭 해놔야만 나중에 협의분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상속인이든 세무사든 깜빡하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 간 협의가 원만한 상태라도 분할기한에 여유가 있어서 상속세에서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분할하는 것으로 우선 공제에 넣고 분할기한 내에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물을 수 있겠습니다. 드문 사례이고 이 경우엔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배우자에게 10억 원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공제를 넣었을 뿐만 아니라 협의분할계약서도 이 내용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세법상 재산 분할이 확정된 것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의 변동분은 분할기한 내라도 상속인 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신고기한까지 협의가 원만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신고 때 임의로 분할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놓고는 분할기한 내 최종 확정되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한다면 신고했을 때와 최종 확정된 배우자 몫의 차이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 적용에 문제없이 당초 상속세 증감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후부터 분할기한 내 최종 재산 분할이 확정되는 경우를 설명하기는 했지만 가족 간 협의가 잘 되는 상태라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준비하면서 모든 절차를 함께 끝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기한 지나서 협의분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앞서 짧게 언급한 사례처럼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증여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무상 다소 복잡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인 간 다툼이 발생하여 분할을 못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84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